사람은 누구나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나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둘째, 암과 같은 병에 걸려 빠르게 말기 질환으로 가서 사망하거나, 셋째, 심장이나 혈관 같은 주요 장기가 고장나 길게 병치레 하다 사망하거나, 넷째, 노쇠나 치매 같은 병을 앓으며 오랜 기간 간병받으며 누워 지내다 사망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은 각각 4분의 1. 우리는 무조건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암담한 사실은 지금 세대는 노쇠나 치매로 오랫동안 간병받으며 누워 지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가 생로병사의 과정이 아닌 긴 병마와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흐르는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가능한 노화를 늦춰 10년은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김주환 교수님이 이야기한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습관. 첫째, 수면입니다. 잠에 대해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서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다가 잠깐 자서 피로를 충전하고 다시 깨서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 잠을 자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기본 상태가 원래 잠자는 상태입니다. 자다가 계속 자면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서 사냥을 하듯이 먹을 것을 구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 다시 원래 상태인 잠자는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잠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게 4시간 수면법입니다. 4시간만 자도 건강하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잠이 부족하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시간 수면법의 대명사인 영국 대처 수상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 모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평소보다 잠을 1시간 덜 잤더니 심장마비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실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썸머 타임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 여름이 오면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겁니다. 썸머 타임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썸머 타임을 시작한 다음날 전 국민이 1시간 땡겨 일찍 일어난 다음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미국의 경우 24%나 증가한 거죠. 그리고 11월 가을이 되면 썸머 타임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씩 늦게 출근하게 되니 1시간씩 더 자게 되는 거죠. 썸머 타임이 해제된 다음날 심장마비 환자 발병률이 평소보다 21% 감소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1시간만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설친다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더욱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잠자는 건 게으르다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건 절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살아야 8시간을 충분히 푹 잘 수 있습니다. 하루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일찍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건 게으르고 부도덕한 거라는 잘못된 편견을 깨셔야 합니다. 오히려 잠을 제대로 많이 자는 사람이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을 계속 씻어내는 게 림프액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의 뇌에는 림프관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럼 뇌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 끝에 2013년 네더가드 교수팀에 의해 깊은 잠을 잘 때 작동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발견됐습니다. 뇌랑 척수에는 림프관이 없는데 자는 동안 이 척수액이 쫙 뇌로 올라가 뇌 안을 꽉 채우는 게 확인된 겁니다. 우리의 뇌에는 대부분의 뇌 기능을 담당하는 뉴런이 있고 그것을 보조하는 아교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은 뇌세포의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0에서 90%를 아교세포가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이 뇌 속의 수많은 작은 악교세포가 잠을 자는 동안 자기의 부피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뇌가 쫙 졸아붙으며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척수액이 올라와 꽉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뇌를 쥐어짜면서 노폐물을 씻어내고 그 척수액이 그 뒤로 또 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오직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거나 충분히 자지 못한다면 뇌 속의 노폐물과 찌꺼기들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거나 쌓여만 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제1번 원칙,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습관, 두 번째,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게 좋대, 몸에 이게 좋대,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흔히 먹는 게 건강에 많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뭘 먹는 게 몸에 좋은지 아직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가 한 보따리 있고 커피가 몸에 나쁘다는 연구 또한 한 보따리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항암 작용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한 보따리 있고 마늘이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 영양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발암물질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실제 실험 연구가 아닌 모두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무엇을 얼마나 드세요? 하는 식의 음식 빈도 설문지를 만들어 응답을 받는 것으로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붉은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 유발률을 17%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보통 와인도 많이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소도 비교적 덜 먹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 대장암이 붉은 고기 때문인지 채소를 덜 먹은 효과인지 와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배도 실험 연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100명 뽑아놓고 해로운 줄 아는 담배를 피우게 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당신은 하루에 담배를 몇 개씩 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담배를 핀다는 사람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확실히 믿는 이유는 연구 결과 수치가 1000%에서 2000%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붉은 고기는 고작 17%인데 난리인 거죠. 10배, 25배 정도는 돼야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음식 중에 담배와 같이 몸에 나쁘다는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설탕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어떤 이유로 건강에 좋다 하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이 허브 식물에서 나오기에 자연적인 채소는 다 좋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화학 물질들 또한 자연의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먹는 것에 있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뭘 먹는가 보단 혈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혈당이 심혈관 질환과 혈관 건강 그리고 당뇨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식후에 혈당 피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24시간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컨디션에서 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갑자기 흰 쌀밥을 한 숟갈 입에 먼저 넣기보단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또는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게 좋고 무엇보다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의 활동 리듬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먼저 잠을 푹 자야 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에 7시에 식사를 마치신다면 11시에 주무셔야 합니다. 거의 위장이 비워진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깊이 잘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가령 지난 밤 6시에 식사를 했다고 하면 12시간이 지나면 새벽 6시가 됩니다. 여기에 4시간을 더하면 아침 10시가 됩니다. 이러면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게 되죠. 그리고 11시나 12시쯤 되어 점심을 먹습니다. 그럼 거진 17시간 내외 아무것도 안 먹게 됩니다. 이게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12시간만 지나도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생깁니다. 세포 자가포식이란 우리의 몸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몸속의 세포를 스스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세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장기 세포들을 분해해 버리는 겁니다. 흔히 이러면 근육세포를 분해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에는 근육세포는 잘 분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굶으면 뛰어나가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근육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세포를 잡아 먹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몸은 어떤 세포를 잡아 먹을까요? 우리의 신체는 정말 똑똑합니다. 바로 낡고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가포식을 자꾸 시키면 젊어지고 신체 기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잘 돌아가서 치매 예방도 됩니다. 이 모든 게 식사 후 12시간 만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12시간 이후부터 16시간까지 4시간 동안 자가포식이 일어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드시면 됩니다. 물론 탄수화물은 좀 뒤에 드시는 게 좋겠죠? 점심, 저녁 하루 두 끼를 마음껏 드세요. 따로 칼로리를 계산하고 소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체지방률이 쭉쭉 내려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올라갈 겁니다. 이걸 흔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안 먹기 시작한 후 12시간부터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생기려면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분은 36시간을 굶어야 세포 자가포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 조치가 그렇듯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혈당 관리와 함께 세포 자가포식을 위한 시간을 생각하여 먹는 것을 관리하며 더불어 적절한 운동까지 병행하신다면 남들보다 10년은 젊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자산은 무엇보다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 모두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나이듦의 품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